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요즘 말도 많은 중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좀 거북스러운 내용입니다. 중국의 쿠데타 사건 본질과 향후 전망. 이란 주제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중국이 쿠데타설로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쿠데타설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대만 침공을 반대한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장유사의 쿠데타를 시진핑이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는 설이 그 하나이고, 공청단 실세인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원로 그룹들이 군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시진핑계로 분류됐던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허웨이둥을 작년 10월에 숙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유사까지 숙청하여 시진핑이 고립되어 실각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그 둘이다. 그런데 두 가지 분석이 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면 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영적 전쟁 개념을 완전 도외시한 단순한 이분법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지구 전체의 명운을 걸어놓고 현재 전 지구촌 차원으로 수면 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아마겟돈 대 영적 전쟁이란 앙코를 빼놓고 수면 위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백날 분석해본들 망상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시진핑의 중마고우인 장유사가 갑자기 시진핑을 배신하고 딥스의 꼭두각시들인 원로 그룹 쌍하이파 공청파 그룹과 손을 잡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 공청파의 거두인 후진타오는 이미 시진핑에 의해 팔과 다리가 다 잘린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2022년 10월 22일에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 도중 안전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올 정도로 창피를 당했는데, 그러한 그가 갑자기 군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미국에도 악당의 세력 딥스테이트와 선한 세력인 트럼프 화이트의 군단이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듯이 중국에도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트의 군단과 상하이파와 공청파를 중심으로 하는 딥스테이트 공산당원들이 둘로 쪼개져서 마지막 운명을 대 혈투를 하고 있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주의 정반합 원리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1871년부터 미국을 사실상 장악한 거악의 세력 딥스테이트 딥스 그림자 정부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켜 러시아까지 장악. 그 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연방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딥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신세계 질선 후 월드오더로 포장된 세계 단일 공산주의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간을 정신적으로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한갓 물질적인 존재, 즉 짐승으로 보면서 인간을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핵심 사상이다. 그들에게 장악된 미국과 소련을 2차 세계대전에 참가시키고 두 국가를 승전국가로 만들면서 그들의 공산주의 단일 정부 어젠다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들의 특기 이분법 EJ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미국을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소련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만들면서 전 세계를 이념의 이분법 잣대로 가르고 두 진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공산주의를 확산시켜 나간다. 공산주의의 본격적인 확산이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거악의 세력 딥스가 모택동이란 그들의 꼭두각시를 이용하여 공산 대혁명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상하이파, 태자당, 공청단 등 세계파를 만들어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딥스는 중국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군부 실세들이 세계 파벌을 감시, 통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이 오래가면 반이 나오고 정과 반이 치열한 대립 갈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 합이 나오듯이 악당의 세력 딥스가 오래가니 반드시 그 악당의 세력에 저항하는 선의 세력이 나오는 것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미국도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는 빛의 세력 화이트햇이 나왔듯이 중국에서도 딥스가 만든 공산당 어둠에 저항하는 공화파 빛의 세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우주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딥스에 저항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에 대한 원한이 매우 깊다. 모택동과 같이 혁명을 성공시킨 아버지 시중신이 부르주아 사상을 가졌다고 모택동에게 숙청을 당하고 어린 시절 토굴 속에서 살면서 내가 주석이 되어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절치부심의 결의를 다진다. 이러한 그가 트럼프와 동맹이 된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우주적 인연법이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 2017년 4월 그는 마라라고를 방문. 두 사람은 동맹의 결의를 맺는다. 나는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쓸어낼 테니 당신은 중국 공산당 딥스를 쓸어내어 이 지구를 딥스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이 말은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한 말로 전해졌고 이 동맹에 그동안 반딥스 행보를 보여왔던 러시아 푸틴까지 가세하여 화이트햇 삼총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쿠데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전제가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공산당 딥스를 해체하는 트럼프 화이트햇의 동맹이라는 사실이다. 화이트햇 동맹의 목표는 전 세계 딥스를 일망타진한 후 네사라 게사라로 가는 것이다. 네사라 게사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버려야 하고 중국이 네사라 게사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해체해야 한다. 공산당 해체를 위해서는 딥스가 키워온 군부 실세들의 숙청이 불가피하고 시진핑과 장유사는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온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네사라 게사라 타임라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다. 상기 7가지 전제사항을 전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고서 이번 중국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본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전제를 고려하여 이번 쿠데타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중마고우이자 화이트햇 동지인 시진핑과 장유사가 서로 짜고 군분의 딥스테이트 실세들을 골라 숙청하기 위해 장유사가 쿠데타 주범으로 연기, 장유사의 가담한 군부 실세들을 골라내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 폴스 플래그 아퍼레이션이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지난 1월 18일 베이징 경서 호텔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장유사 측 반란군 4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과 장유사 배후에 붙었던 중국 공산당 원로 그룹들, 고위 장성들, 그리고 군 지휘체계 내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혐의로 이들 중 대다수가 체포되었으며 시진핑은 호텔 내부에 특수군을 미리 배치하여 장유사의 반란군을 쉽사리 제압한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앙군사위 7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장성민이 장유사를 배신 시진핑에게 붙어 반란군의 모든 계획을 사전에 밀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군사위 화이트햇 군단인 시진핑, 장유사, 장성민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셈이다. 또 시진핑은 지난 1월 27일과 29일 인민대회당에서 오르포 핀란드 총리와 스타머 영국 총리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곧 실각될 위기에 빠진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거짓 깃발 작전은 그동안 악당 딥스가 가장 잘 쓰는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과 화이트햇 군단에 의해 중국의 딥스 일당들이 멋지게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딥스에 장악된 군부 실세들을 모조리 해체하는 데 성공했으니 본격적으로 공산당 해체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이미 시진핑은 지난 2024년 8월 17일 개최된 한 행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오류를 비난하고 계급투쟁에서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는 등 공산주의와는 담을 쌓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 장유사의 쿠데타 쇼는 공산주의 포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시진핑의 마음에는 내사라 개사라가 도사려 있었던 것일까? 지금 미국에서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전개되고 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딥스의 심장을 겨누면서 대단원 을 장식하고 있고, 딥스의 수장급 꼬붕인 오마바 일당 체포와 함께 미국과 전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실태 폭로가 내사라 개사라를 앞두고 화이트햇의 마지막 작전 세계계엄령과 EBS를 촉발시키려 한다. 내사라 개사라는 공산주의를 버려야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사라 개사라 후에 중국은 시진핑이 공산당 주석직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중국의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까. 딥스의 시대와 함께 그들이 만든 공산주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렇게 현실 이면의 내용을 분석하신 내용,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일신오일신 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즉 애국가의 하나님 가사가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위대한 천손민족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도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 FM 유튜브 방송 감사드립니다.